들 가운데 나는 글쓰기가 참 어렵다. 블로그 포스팅을 조금 모양 좋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이해가 되죠. 낯선 도구로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공부해서 폼이 좀 잡힌 원장님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빌드업 해갈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제 카톡인데요. BBC라고 채팅방을 검색하면은 저 아래서부터 BBC 1기, 2A, 2B, 그리고 3기, 네. 4기는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없죠. 그리고 현재 윤 선생 BBC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BBC 3기에서 제가 수업을 했던 제니쌤이 있어요. 예, 약대동 제니쌤인데요. 오늘 이 약대동 제니쌤이 써놓으신 최근 포스팅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제니쌤의 포스팅을 열어볼게요. 네, 요건데요. 고정시켰습니다. 자, 약대동 영어학원 다니는 부천초 3학년 미니 3월부터 시작해 한 달 동안의 영어 실력 향상 이야기. 네. 최근 4월 17일에 올렸던 포스팅이죠. 한번 우선 좀 대충 한번 훑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약대동 영어학원에서 영어 똘똘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니쌤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제목의 키워드를 약대동 영어학원으로 잡았고 본문의 첫 부분에 약대동 영어학원이 딱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벌써 배운 분들은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은 약대동 영어학원 다니는 부천초 3학년 미니가 3월부터 영어 학습 시작해서 얼마나 영어 실력이 향상하였는지 보여드리려 해요. 어때요? 제목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른 소리가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이탈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계속해서 반복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사진이 하나 딱 나오죠.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는 열심히 몰입해서 공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을 쏙 잡아 당길 겁니다. 저게 대표 사진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도 이렇게 어때요?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인용구 기호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저는 이런 세로막대를 좋아하는데 오늘 할 이야기를 세 개를 딱 적어주는 겁니다. 세 개를 정할 때 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데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글 쓰기 전에 구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세 가지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좀 써놨는데요. 글 쓰기 전에 생각하자. 오늘 할 말 세 가지. 네. 오늘 나는 이거 세 가지를 말할 거야. 요걸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본론의 소제목이 되죠. 자, 그런데 세 가지니까 여기 어때요? 첫 만남, 과거죠. 그리고 파닉스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했고 현재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네, 과거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제니쌤이 해주었던 일 마지막으로 현재 발전한 모습 이렇게 구상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만남을 어때요? 역시 인용구로다가 딱 표시를 해줬죠. 네이버 검색 보면요 이렇게 인용구에 뭐가 딱 들어와 있으면 저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바로 딱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저렇게 인용구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전체 소제목을 소개하고 본론으로 소제목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인용구 처리하시면 좋죠. 인용구는 각자 취향에 따라 넣는 거예요. 자, 2월 말 부천초 3학년 미니 어머니께서 상담회 가시고 방문해 주셨어요. 민니는 어때요? 1학년부터 어학원 1년 정도 다녔는데 숙제가 많고 어려워지니까 싫어해서 지금까지 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학년 돼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고객의 상황, 고객이 하는 질문, 고객이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고통 그런 거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반면에 어때요? 첫 만남으로는 웃음이 많고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아 보였고
전에 다녔던 영어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다고 말해주며 안 다니니까 좋다고까지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니쌤이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죠. 아이고, 영어학원을 숙제 많고 어려운 영어 배운다로 기억하고 있어 안타까웠고요. 좀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잘 뽑아내셨죠,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으로 제니쌤과 재미있는 파닉스 수업. 네. 약대동 영어학원 다니는 부천초 3학년 미니가 재미있게 장모음부터 파닉스 시작해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고요. 우영의 장점인 한 명 한 명 수준에 맞춰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적절하게 사진 하나씩 넣어가지고 글을 읽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진 넣을 때마다 키워드 강조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미니가 장모음 카드 만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이고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다고 하고 영상도 하나 넣어주셨고요. 영상 밑에도 역시 동일하게 키워드 강조했고요. 자, 그림을 보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만 쓰여진 장모음 카드를 보면서 읽어가는 모습도 정말로 멋지죠. 학습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두 번째 소제목이 뭐였죠? 재미있는 파닉스 수업.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증거로 보여주면서 학습 효과까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천초 3학년 미니의 현재 모습. 자, 현재 이런 교재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죠? 교재도 보여주고 사랑스러운 미니는 매일 등원해서 단어 3번, 뜻 한 번 쓰기 연습하고, 네, 쓰기 하고 있네요. 문장, 영어 한 번, 뜻 한 번 쓰기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한글 뜻 쓰기뿐 아니라 나중에 영어를 더 잘 쓸 수 있게끔 필수적으로 영어 쓰기도 함께 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자료 넣어주었고요. 지금 파닉스 이중자음 배우고 이중자음과 관련된 리딩도 함께 하고 있고, 큰 목소리로 요창하게 잘 읽는 거 칭찬해 주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로 Y플래닛으로 복습하는 것도 소개해 주었고요. 네. 메타버스 이야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추가로 넣어 주셨어요. 저는 메타버스 정도는 따로 뽑아내서 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보여주는 반응 이런 거 잘 남겨 주셨죠? 네. 밑으로 쭉쭉 내려오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결론부가 나왔고 줄바꿈선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서 약대동 영어학원 다니고 있는 부천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상담 안내하고 함께 보면 좋은 걸 소개하고 지도 보여주고 네이버 플레이스죠. 그 다음에 톡톡까지. 자, 굉장히 좋은 폼으로 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폼으로 우리 모두 다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걸 옆에를 한번 보시죠. 좋은 폼으로 이렇게 포스팅을 하려면은요,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죠. 글 쓰기 전에 생각하고 오늘 할 말 세 가지 그걸 소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요거를 소제목으로 삼느냐? 그 앞에 이미 있는 게 있죠. 서론은 이미 있어요. 서론.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네. 1단락은 서론입니다. 네. 서론에서 소개할 게 있고 그러면 2단락, 3단락, 4단락은 뭐죠? 지금 오늘 할 말 세 가지니까 소제목 1, 그 다음에 소제목 2, 소제목 3, 그리고 5단락 결론. 결론은 상담 안내라고 제가 그랬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글이 5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지죠.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네. 어느 페이퍼를 쓰든지 5개로 되어 있는 5 블럭으로 되어 있는 글을 쓰면 매우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서론에서 언급한 다음에 오늘 이거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말하고 그 세 가지를 충실히 써주고 마지막에 결론은 네, 요약해줘야죠. 오늘 했던 얘기를 요약해주고 플러스 상담 안내까지 가주면 딱 좋죠. 네, 분량은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소제목마다 한 400단어 3에서 400단어 네. 그럼 3에서 400단어니까 맥시멈 900에서 1200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서론과 본론도 한 300단어 정도 써주시면 어때요? 네. 그러면 대략 한 1500단어 정도가 될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더라도 최소한 한 1200
단어가 아니죠. 네. 제가 잘못 말했어요. 1200자, 글자 수. 글자 수 기준으로다가 이 정도 되면은 읽을 거리도 있고 한 3분 정도 완전히 몰입해서 방문한 사람이 읽을 만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서로는 뭐로 써주면 좋다고요? 고객의 어떤 질문 혹은 고객의 고민, 고객의 고통을 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고객의 고통, 그리고 결론은 네, 요약과 상담 안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가독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고 글쓰기의 기본 ARE 해야 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실습으로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워드를 약대동 영어학원으로 해주셨죠? 제가 한번 카피해 갖고 넣어볼 거예요. 원장님 상황에 맞게 키워드는 제목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약대동 영어학원 다니는 부천초 3학년 미니의 성장 스토리. 네, 제목은 너무 호흡이 길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써주면 좋죠. 약대동 영어학원 다니는 부천초 3학년 미니의 성장 스토리. 이렇게 하면 키워드 잘 들어갔고 부천초 3학년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부천초 3학년 학부모들은 굉장히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하고 바로 본론에서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자, 글자가 지금 19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 요거부터. 자, 지금 원래 여러분들 요거 자, 이렇게 보통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 할 때 PC로다가 많이 글을 쓰시는데 어때요? PC로 보는 거하고 제가 지금 요쪽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엄마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바일로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장님들도 습관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습니다. PC로 글을 쓴다 할지라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어때요? 네, 모바일 화면으로 보이죠, 요게. 모바일 화면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글을 써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요. 자, 16 정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16포인트 정도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서체 여기 돼 있는 데를 눌러가지고 서체는요. 저는 나눔 바른 고딕을 선호하는 편인데 요건 취향에 따라 하시지만 여기 보면 뭐 다시 시작해랄지 우리 딸 손글씨 바른 히피 이런 것들은 별로예요. 보다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고딕 위주로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게 기본 서체 상관없어요. 자, 약대동 영어학원 부천초 3학년 미니가 3월부터 영어학습을 시작해서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모티콘은 취향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폰트를 기본 서체 내지는 나눔 고딕 같은 거로 하는 거의 장점은요. 원장님의 그 블로그의 어떤 그 톤앤 매너라고 할까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쓰는 전문가의 프로의 블로그 느낌을 주시면 좋아요. 실제 원장님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프렌들리하지만 이렇게 조금 예, 개인적인 블로그 같지 않고 조금 전문가의 블로그 같은 느낌을 주는 폰트를 사용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약대동 영어학원에서 영어 똘똘이를 만나러 가고 있는 제니쌤이고요. 약대동 영어학원 다니는 키워드를 반복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너무 많이 반복하지 마시고요. 전체 한 5번 정도만 나오게 써주시는 거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것보다는 약간 절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우리 학원 다니는 부천초 3학년 미니가 3월부터 영어학습을 시작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여드리려 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진 넣어주신 거 아주 잘했죠? 네. 여기에 사진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요거 좋아요. 요거.
지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세 가지라고 벌써 소개해 주는 거죠. 네. 이왕이면 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좋죠. 오늘은 부천초 3학년 미니 어머니의 고민과 그 해결 과정을 아래 순서로 소개해 드리려 해요. 이렇게 아예 오늘 할 이야기를 갖다가 살짝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세로 막대는 어떻게 넣으냐 하면 인용구에서 버티컬 라인으로 써줍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뭐죠? 자, 부천초 3학년 민희 어머니의 고민. 네. 첫 만남도 좋은데요. 어머니 고민으로다가 딱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니쌤과 재미인 파닉스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부천초 3학년 민희가 발전한 모습. 이 정도. 자, 오늘 할 얘기는 요 세 개예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우리 제니쌤이 한 것처럼요. 부천초 3학년 미니 첫 만남 요거는 어떻게 넣어주면 좋아요? 인용구에서 박스죠. 요거 포스트잇이네요. 네, 이렇게 해갖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내용 써주시면 돼요. 2월 말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네. 자, 어머니 고민이 쫙 나오는 거죠. 지금 부천초 3학년 미니 어머니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단락을 한번 볼게요. 요 단락은요, 지금 한 6줄 정도에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너무 길어지면 조금 읽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상담하셨고요. 한 요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네, 끊어줘도 좋죠. 읽기가 좀 더 편안해지죠? 네, 요 정도 괜찮습니다. 네, 딱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제니쌤과 재미있는 파닉스 수업도 나왔죠? 여기에 인용구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음. 그 부천초 영어학원, 약대동 영어학원 이런 게 키워드면은요. 여기 요 그 소제목이 들어올 때 이 소제목의 서두에서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예, 소제목당 한 번 정도 그 키워드가 반복되어 사용되게만 해주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소제목은 제가 아까 몇 단어라고 그랬죠? 한 800단어 정도? 네. 800단어가 아니라 단어라고 자꾸 제가 그러네요. 한 400자 정도로다가 나오게 하면은 전체 밸런스가 맞고 폼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파닉스 수업은 지금 보면은 내용이 쭉 나오고요. 요거를 카피해서 넣고 또 사진도 적절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넣었다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요건 좀 지워볼게요.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카피해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볼 거는요. 이 글의 정렬입니다. 글이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좌측 정렬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단락 정렬이 전부 다 좌측 정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되면은요. 기기가 변경될 때마다 조금 줄바꿈이 어색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 요거는 이렇게 좌측 정렬. 프로의 블로그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약간 프렌들리하게 쓰는 개인 블로그들은 요걸 뭐 가운데 정렬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아, 내용도 카피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제니쌤과 하는 파닉스 수업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진 들어왔죠? 네. 그리고 미니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했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상 들어왔고 내용 들어왔고 네. 이건 없앨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뭐 들어왔습니까? 요거 소제목이 추가됐잖아요. 그죠? 자, 현재 부천초 3학년 민희가 발전한 모습 그거였죠? 현재 부천초 3학년 민희가 발전한 모습. 네. 똑같죠? 이렇게 위에서 소개한 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요거를 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 들어와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 내용 있고 내용 추가해 보겠습니다. 들어갔고 영상이 있고 또 내용이 있고 영상 들어와 있고 내용 들어갔고 자 메타버스 이야기는 내용이 조금 길어갖고 제가 생략했어요. 예, 그리고 요거 넣어볼게요. 자, 미니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미니 어머니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음, 어머니 카톡 캡처 사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용구가 들어갔죠. 인용구. 요 인용구는 여기에서 인용구 요걸 눌러서 요거 따옴표로 했잖아요. 영어 학습을 잘 하고 있어 기분 좋아요. 자, 요건 뭐예요? 누가 한 이야기예요? 약대동 영어학원 부천초 3학년 미니 학부모. 자, 여기 아래에 카톡 캡처에 이미 다 있는데 왜 이걸 또 했을까요? 자, 어머니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이걸 상세하게 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용구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카톡 캡처 사진도 넣어주시는 거고요. 이걸 넣어주시는 이유는요. 원장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밑에 추가할게요. 이것도요. 내용 추가하고 자, 제가 글쓰기의 기본 AR이라고 아까 메모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AR는 그런 겁니다. 주장을 했다면은요. 네. 이런 거죠. 주장을 했다면은 그 주장의 이유를 말하고 네. 주장하고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 그래서 머리 글자로 ARE 이렇게 따놓은 거잖아요. 네. 지금 아까 아이가 공부하는 사진 자료, 영상 자료,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런 카톡까지 이런 게 전부 ARE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포스팅에 이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한 거죠. 소제목 3개 본론 얘기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결론을 맺어줘야죠. 결론은 구분선을 이렇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거로 넣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로 이하를 몰아주시고 제니쌤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요약은 요약이잖아요. 요약. 오늘 했던 포스팅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민이라는 아이가 진짜 아이면은 저기 아이 정보가 노출돼 갖고 곤란하니까 이렇게 개인 정보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밑에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향후 이렇게 민이와 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은 부담 갖지 말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아주 잘 써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이버 플레이스 추가해 주셨죠? 네.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디에서 추가하는 거죠? 네. 장소. 장소 눌러가지고 여기에 검색해서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추가 확인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선생 빌딩으로 저는 그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는 방법도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짠. 그리고 네이버 톡톡도 하시라고 해주셨네요. 톡톡 요거 눌러가지고 추가로 붙여주면 되겠죠. 네,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니쌤 거 잠깐 닫아보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놓았는데 폰트를 아까 기준으로 좀 맞춰 볼게요. 서체는 바른 고딕으로 한다고 했고요. 크기는 16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대략 맞춰졌겠죠? 자, 어때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좋은 폼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방향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의도하는 키워드 하나 넣어주고 제목에서는 단어의 반복 없이 좀 압축적으로 대신 키워드가 돋보이게 써주고 네, 서두에서 키워드 한번 반복하고 세 개의 소제목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소제목 소개해주고 그리고 여기 본론에서 소제목을 시작할 때는 인용구 박스 기능을 이용해서 강조해주고 그 내용을 쭉 서술해 나가고 중간중간 사진도 넣어주고 두 번째 소제목도 써주고 사진도 넣어주고 영상도 넣어주고 세 번째 소제목 써주고 사진, 영상, 내용 함께 써주고 그리고 이렇게 인용구로다가 따옴표 넣어가지고 엄마의 어떤 반응 같은 거를 강조해주고 카톡 캡처 사진 같은 증거 자료를 제시해주고 결론에서는 오늘 했던 얘기를 요약하고 마지막에 함께 보면 좋은 길 그리고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 그다음에 상담 안내와 톡톡까지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단은 이렇게 크게 5개의 블록으로 운용하시는 거예요. 서론 보여주고 소제목 1, 2, 3 쓰고 그 다음에 결론부 써주고 주제가 어떤 거든지 내용 전개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기 전에 요거까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는요, 꼭 원장님들 요 맞춤법을 눌러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맞춤법이 이렇게 제니쌤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걸 제니 선생님이에요 라고 고치라고 돼 있죠. 사실 근데 이거는 친근하게 말 건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 꼭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63개를 일괄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는 제외하시면 돼요. 제외하고 요거 만약에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요거만 수정해주고 제니쌤과 요것도 패스 상담 예약을 띄어쓰기 요거 수정하고 네,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썼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이 글을 쓸 때 요 부분에 있는 거 요거 모바일 화면이라고 돼 있죠? 모바일 화면으로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바일 화면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제목 3개. 오늘 내가 할 말은 이런 거야 라는 거 정해놓고 그 소제목 3개가 뭐가 돼야 되죠? 네, 본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론이 이제 확보된 거고 이거 플러스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서론하고 결론은 항상 정해진 거잖아요. 엄마 고민,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사말과 함께 시작하는 거, 결론은 상담 안내, 요약과 상담 안내로 이어지는 거니까 서론 1개, 그 다음에 본론 소제목 3개니까 이제 4개 됐고 결론까지 하면 5개. 이렇게 해서 총 5개 블럭으로 글을 쓴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인용구를 사용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포스트잇 기능으로다가 포스트잇 기능 처음에는 버티컬 라인부터 썼죠.
버티컬 라인으로 소제목 3개를 소개하고 그 다음은 포스트잇으로 소제목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소제목당 단어가 아니라 글자 수 기준으로다가 한 3에서 한 400글자 정도 쓰면은 전체 분량이 그럴듯하게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자 서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서체? 요거 나눔 발음 고딕. 나눔 발음 고딕. 네. 이렇게 고딕 계열로 가독성이 높은 거로다가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그리고 글자 크기 한 16 정도 저는 추천합니다. 16보다 작은 거는 별로예요. 큰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그리고 정렬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정렬은 좌측 정렬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쓴 글이 이거 몇 글자 정도나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컨트롤 A 누르셔갖고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이버 글자 수 세기 누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보세요. 요건 사실 제가 마지막에 요약한 거니까 빼도 되겠죠? 예. 지금 여기에는 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까지 들어가서 그런데 대략 공백 제외하면 한 1600자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렇게 글자 수 3개까지 한 다음에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발행을 하진 않겠지만 발행할 때 유의사항도 좀 보여는 드릴게요. 발행을 누른 다음에 카테고리 어디에 할지 확인하시고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로 하시고 이 발행 설정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블로그 카페도요 본문어용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 글을 누군가 자기가 가입해 있는 카페에다가 옮겨줄 수 있으면 땡큐잖아요. 네, 그렇게 발행 설정은 전부 다 체크펫이 되어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행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습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누르지는 않을게요. 네, 이렇게 좋은 폼으로 포스팅하는 요령 설명드렸습니다.